또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9월에 콘텐츠를 올리고 그래도 30일 넘기 전에 올려고 불이 나게 서둘러 왔는데 그래도 살짝 지각을 한 것 같지만 콘텐츠 올리는 업로드 간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줄일 텐데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전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월간 윤종신 이런 느낌으로 월간 임지원 다정한 안부는 매달 한 번씩 찾아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당신 일상의 이슈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당신 삶의 이슈, 당신 일상의 요즘 이슈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슈라 하면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 말일 것 같은데 보통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어떤 사업의 진행 상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거 이슈 있어? 어떤 이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삶에서의 이슈가 무엇인지, 내 삶의 요즘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일상의 기쁨과 슬픔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 삶의 기쁨은 최근 두 가지를 배웠어요. 9월에는 부산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서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초에는 성남에 있는 아쿠아라인이라는 잠수 풀장에 가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왔어요. 제가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거 제 주위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뭐든 좀 새로운 거 배우고 시도해보고 또 낯선 환경에 처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서핑도 그렇고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너무나 즐겁게 하고 와서 일단 제 요즘의 기쁨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슬픔 역시도 이 기쁨 중 하나였어요. 바로 프리다이빙. 제가 서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서 서핑을 배웠거든요. 그거를 배우고 되게 많은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삶의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형태로 보통 이렇게 멋있게 하는 서핑의 방식으로 서핑을 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하려면은 이제 그 보드 위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패들링을 해요. 팔을 젓는 걸 패들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 옆에 양손을 놓고 몸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를 이제 푸시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해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균형을 잡는 것까지 해서 테이크오프라고 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서 그 물살을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거기까지가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서핑이고 그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몸이거든요. 그래서 패들링은 똑같아요. 그리고 푸시업까지도 똑같은데 이제 테이크오프 자세가 안전하게 서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서거나 아니면 그냥 그 푸시업 자세에서 팔을 벌린다거나 몸을 돌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핑을 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파도를, 물살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서핑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낮은 단계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파도를 즐긴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완전한 형태라는 욕심만 버린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할 수도 있겠다. 즐길 수 있겠다. 내 삶의 영역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뻤고 또 자신감도 얻었던 귀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 5, 6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자신감이 안 드는 거예요. 프리다이빙 하면 이제 이름이 다이빙이니까 뭔가 다이빙대에서 점프해서 내려오거나 그런 것들 상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맨몸으로,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이랑은 다른 게, 스쿠버 다이빙은 그 공기 산소통을 들고 가서 이렇게 그걸로 숨을 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즐기는 거라면, 프리다이빙은 맨몸으로 온전히 내 호흡으로 잠수를 해서 들어가고, 덕다이빙이라고 해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수심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발에다가 오리발을 끼워요. 그래서 롱핀을 끼워가지고 그거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마치 인어공주의 꼬리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에서 유영을 하는 건데,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고. 근데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저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했는데 프리다이빙의 매력은 또 다른 것 같고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분명한 기쁨이 확실한데,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게 왜 제 슬픔이 됐냐면, 왜 그랬냐면 마음이 또 약간 시큰한데요. 프리다이빙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한 영상이나 이제 SNS 게시물들을 보는데 정말 제 눈에는 다 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있었어요. 그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꾸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멋있지 않은데, 저렇게 예쁜 몸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롱핀을 움직이는 거, 피닝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제가 이렇게 쪼그라들더니 심지어는 나 프리다이빙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이 수영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니까 내가 안 했으면 이런 좌절감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괜히 시작은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현타 오고 괜히 좌절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좀 며칠간 마음이 좀 힘들다가, 전 또 아시겠지만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다운되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웠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했을 때랑 조금 좌충우돌하고 부족한 형태라도 시도했을 때, 사실 후자가 훨씬 좋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도 제가 발차기가 안 되고 오리발 피닝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레짐작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 피닝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그냥 더 물속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저 생각보다 호흡은 잘했거든요. 처음 잠수했을 때 기록이 2분을 조금 넘었어요. 그거 막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한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시도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것들은 내가 나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여행지에서도 길을 잃고 했을 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그 골목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으면 그 길이 틀렸다는 것도, 혹은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는 거 알 수 없었을 거고, 또 틀린 길이라도 잘못된 길이었다고 해도 그 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이 어떤 때는 더 재미와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다이빙 레벨 1은 했고 레벨 2로 나아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 배움의 과정을 누리고 즐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제가 맨날 이렇게 딴 얘기로 새는 게 문제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또 엄청 큰 깨달음, 깨우침을 하나 얻었는데요.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힘들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게 완전히 제 오해와 제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상처였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저를 작아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해서 내 상사나 내 동료나 내 후배들이 힘들지 않을까? 아, 나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사실은 제가 더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상대가 하는 어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 입고 오해하고 혼자 괜히 마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스스로 지레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내가 민폐가 아닐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가 한 어떤 말을 굉장히 오해해서 아, 나를 짐으로 여기고 있구나,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퍼즐을 맞춰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았던 거죠. 아무튼 이거는 되게 별거 아닌 지나갈 얘기였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했지? 아, 왜 그랬냐면 제가 프리다이빙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배우고 물속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또 한 포인트가 저를 알려주시는 강사분께 혹시 내가 배움을 계속한다고 도전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요즘 이 깨우침의 상황과 다 맞물려가지고 아, 괜히 나 혼자 앞서가지 말자, 지레짐작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괜한 혼자만의 괴로운 상황에 자기를 이렇게 몰아넣지 마시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다 괜찮다.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결핍, 결여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가진 다른 면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 요즘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일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힘에 부처하고 힘든 거는 어찌됐든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부딪혀야 배우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고민을 너무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이렇게 막 생각에 실타래에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좀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NS에서 보았는데요. 까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근데 그거 진짜 맞잖아요. 전에 작가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이야기에서 들었는데 어떤 발표 수업에 아주 짧게 시간 1, 2분, 5분 이렇게 남은 사람하고 그리고 한 30분 일찍 먼저 가서 가는 길에 있는 사람하고 그 양쪽 그룹에 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도와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여유가 없으면 악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나마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을 끌어내려면 그 우리 삶에 어떤 여유 공간,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한 공간을 항상 좀 지켜놔야겠다. 말도 안 되게 바쁘다고 혹은 정신 없다고 이렇게 경주마처럼 나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은 너무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멋있는 사람의 모습도 전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금방 겨울이 올까봐 좀 걱정일 정도로 날씨가 불안한데요. 확 추워질까 봐서. 그럴 때 아직은 가을이니까 저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그 시를 낭독을 해드릴 순 없고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떻냐면 멀리 보이지 않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어느 한 공간에서 꽃처럼 웃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또다시 눈부신 아침이 시작되고, 또 저의 그러한 존재로 인해서 어디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또 고요한 저녁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이 이렇게 끝나요.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뭔가 너무너무 응원이 되는 그런 시 아닌가요? 저는 이 시를 읽고 생각하면 되게 다정한 에너지가 이렇게 뿜뿜 에너지 게이지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소중한 귀중한 마음. 저한테는 이 다정한 안부 채널에 놀러와 주시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거든요.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또 대본 없이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이런 제 이야기를 티도 안 나는데 들어주시는 거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혹시나 있다면 저를 모르는 분인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누군가가 혹시나 존재한다면 저는 그거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누군가의 너무나 소소하고 별것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참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을이에요. 부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좀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많지 않고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되고 녹록치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좋아질 거고, 분명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꼭 성장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나가려면 어쨌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골목에 멈춰 있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브 이렇게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좀 힘든 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좀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힘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합니다. 계절이 다른 옷을 입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계절이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요즘 같은 날씨가 막 온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 조심하시고 늘 무탈하게 평온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할게요. 저의 소중한 여러분들, 그럼 평온하세요. 평안하시고요. 안녕.